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0일 정오입니다. 요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흑인을 백인 경찰이 목을 눌러서 죽인 사건에 대한 반발 시위는 세계적으로 퍼져가면서 인종차별주의 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고, 미국 안에서는 이 경찰이 만행을 저질렀다 하는 쪽으로 해서 경찰의 공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현역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가 또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래저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코너에 몰리고 있고, 거의 전 언론이 등장해가지고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 공화당 의원이 군대를 불러들여서라도 진압해야 된다는 그 의견 기사를 실었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뉴욕타임스는 다양한 의견을 싣는 신문인데 그 편집자가 그 압력에 못 잊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사표를 내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 언론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백인 트럼프 공격 분위기에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거는 진실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것이다, 언론이 지금 선동에 타고 있다 하는 비판적 견해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번 사태를 보는 어떤 균형된 시각이 잡힐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그게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 논설위원 제임스 릴리라는 사람이 어제 쓴 인종과 경찰 권력에 대한 온전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은 핵심이 이겁니다. 흑인은 미국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하지만은 전체 살인과 절도 범죄의 절반을 흑인이 저지른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에 비해서 흑인의 범죄율이 높다. 따라서 백인과 흑인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통계적 뒷받침을 빼고 이야기하면은 백인이 흑인만 노리는 것처럼, 백인 경찰이 흑인만 노리는 것으로 되는데, 언론이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해가지고 언론을 비판하는 논설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시카고는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대도시 중 한 곳이었다. 시카고는 이런 특징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선타임즈는 일요일은 5월 30일 하루 동안 18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60년간 하루 사이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날로 기록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주말 동안 시카고 안에서 25명이 살해되었고 총격으로 85명이 다쳤다. 당시 발생한 살인사건이나 총격사건에 경찰이 가담된 것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죽음에 대해 대규모 시위도 케이블 뉴스 채널이나 소셜 미디어에서의 슬픔에 가득 찬 논평도, 켄테 옷을 입은 백인 정치인들이 사진기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켄테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입는 화려한 색무늬의 천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6월 8일 이런 디자인의 옷을 입고, 플로이드가 이번에 미니애폴리스에서 목을 눌려가지고 죽은 플로이드가 경찰관의 무릎에 눌려진 8분 46초간 무릎을 꿇고 묵념을 했다. 뜻밖에도 펠로시 등 의원들의 이런 행동은 흑인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았다. 가나와 토고 등에서 즐겨 입는 전통 의상을 백인 정치인들이 입고 무릎을 꿇는 것도 인종차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슬프게도 이런 일들은 미국 전체가 경찰의 권한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발생했다. 주류 언론의 엄청난 지지를 받는 정치적 좌파들은 경찰 체포 과정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일은
백인들에게 매일같이 발생하는 일이라고 많은 미국인들을 설득시켰다. 또한 법 집행 과정에 인종차별이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점도 알리는 데 성공했다. 현실은 우리가 시카고에서 목격한 대학살이 일반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흑인들의 살인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경찰과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흑인들이 부딪히게 되는 상황은 범죄율에 따른 것이지 편견 때문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백인 경찰과 흑인 사이의 이 충돌이 일부러 흑인을 따라가면서 노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흑인들이 이 흉악 범죄 발생률이 많으니까 자연히 그렇다는 거죠. 시카고 선타임즈에 따르면 지난해 시카고에서는 49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경찰에 의한 살인은 3건에 불과했다. 흑인은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하다. 하지만 전체 살인과 절도의 절반을 흑인이 저지른다. 그러니까 인구 비율보다 한 3배 정도, 3배 이상 더 많은 범죄율을 흑인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들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 거의 모두는 이들의 이웃들이다. 그러니까 흑인 범죄의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이 흑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 경찰은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경찰 예산을 끊거나 경찰관들이 기소되는 과정을 더욱 쉽게 만드는 일들은 보호가 가장 필요한 지역들에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되는 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말은 이걸 너무 과장을 하면은 경찰력이 약해지고 경찰력이 약해지면 흑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 나쁜 경찰들을 쫓아내고 경찰 노동조합이 어떠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등을 포함해서 말이다. 이런 대화를 위해서는 관점과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언론은 이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다. 즉 통계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흑인이 범죄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언론이 이야기하지 않고 경찰만 비판한다 이거죠. 사람들은 인종차별주의적인 경찰들이 흑인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선동되어 가지고 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자료들을 보면 경찰들이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급격하게 줄었다. 저소득층의 소수 인종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에서도 그렇다. 1970년 초의 경우 뉴욕시 경찰관들은 매년 300명 이상의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2019년 기준으로는 이 수치는 34명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한 9분의 1로 줄었다는 겁니다. 경찰의 총기 사용이 줄었는데 요새 시위하는 거 보면은 많아진 것처럼 잘못 보도를 하고 있다. 언론이 이 사실을 안 알린다. 왜냐? 흑인 눈치 보니까 안 알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은 인종 간의 차이를 인종차별과 동일시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체계적 인종차별 문제를 두고 연령과 성별의 차이를 동일시하는 실수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감옥에 간다. 남성이 여성보다 경찰을 맞닥뜨릴 일이 많다. 이런 일들에 냄새가 나는 구석이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젊은 남성이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감옥에 많이 간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을 차별한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흑인들이 감옥에 더 많이 가는 것은 흑인 차별 때문이 아니라 흑인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보도하지 않느냐? 언론과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인들이 경찰의 행동을 범죄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인종만을 놓고 분석을 한다면 사람들은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최근 뉴욕타임스는 미네아폴리스는 흑인이 20%이고 백인이 60%이지만 경찰이 지난 5년간 흑인을 상대로 폭력을 사용한 건수가 백인을 상대로 한 것보다 최소 7배가 많았다고 했다. 이 보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전반적 통계, 그리고 폭력범죄의 백인과 흑인이 가담한 비율이다. 또한 비슷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백인과 흑인이 다른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 역시 알 수가 없다. 미니애폴리스에 경찰 편향성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정보만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그러니까 경찰이 흑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건수가 백인을 상대로 한 것보다 최소 7배 많았다면은 이게 차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흑인이 저지른 범죄 건수가 백인이 저지른 건수보다 7배가 많았느냐, 아니면 10배가 많았느냐, 아니면 2배밖에 안 되느냐, 요걸 가지고 논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백인보다 범죄를 10배 더 저질렀다면은 경찰이 흑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게 백인보다 7배 많다고 하면은 그 비율로 보면은 특별히 흑인을 차별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폭력을 사용한 건수가 백인보다 2배인데, 그러니까 저 흑인 범죄율이 백인보다 2배인데 경찰이 흑인을 때린 게 7배다 하면 이거는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뉴욕타임스조차도 흑인 편향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위해 관련 사실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인종 및 경찰 관련 보도들은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를 끼친다. 특히 흑인들에게.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경찰이 뒤로 물러서면은 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흑인 커뮤니티가 고통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경찰이 고이든 아니면은 기분이 나빠서든 어쨌든 경찰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은 누가 피해를 보느냐? 흑인과 같은 저변층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다. 시카고의 가장 큰 가게들인 월마트와 타겟이 지난주 약탈을 당했다. 이 회사들은 저숙련 노동자들을 특히 많이 채용하는 회사다. 그런데 언제 다시 가게 운영을 재개할지 모른다. 이들이 운영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비율을 놓고 봤을 때 더 열악한 소수민족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더 큰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경찰 권력에 들어가는 재원을 분산시키는 것을 논의하기 전에 이에 따른 영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런 조치로 인해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들이 사업을 이어가고 싶어 할지 아니면 그럴 능력조차 갖추지 못하게 될지 말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경찰을 욕하기 시작을 하면은 경찰 보호를 받아야 될 흑인, 저소득층,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게 돼 있다. 이걸 바로잡아야 할 사람들이 언론인데, 언론이 이런 인종차별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야기는 선동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현재로는 이런 논의가 상당히 외롭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여론이 한쪽으로 딱 기울었을 때 그 여론과 맞서서 이게 진실이다라고 부르짖는 것은 상당히 고독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도움이 되냐? 지금 미국에서 분위기는 경찰력을 약화시키는 뭐 예산을 깎는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경찰에 지금 비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미숙한 처리를 해가지고 누가 봐도 백인 우월주의자로서 행동한다는 느낌을 주니까 흑인뿐만 아니라 다른 유색인종까지 다 들고 일어나고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큰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트럼프의 백인 우월주의와 언론의 어떻게 보면은 흑인을 위한 편향된 보도가 이게 서로 겹쳐가지고 아주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